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NC 선반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작성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자, 우선 프로그램 번호, 제일 상단에 프로그램 번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점 복귀를 시켜줍니다. 원점 복귀. 예를 들어서 그날의 날짜, 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1호, 그 다음에 본인 비번호 이런 식으로 1501 이렇게 네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G28, U0, W0. 저희가 MCT에서는 G28, G91, X0, 뭐 Y0, Z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고 하면 CNC에서는 중분 지령을 UVW로 지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NC 선반에서는 UW, 이때 V는 Y축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 먼저 원점 복귀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를 불러와 줍니다. 자, 이번 공구는 황삭을 하는 공구입니다. 자, 이번 공구에 보정값까지 같이 불러와 주고, 그 다음에 최대 회전수를 제한을 둡니다. 자, 이때 G50은 최대 회전수, 장비가 돌아갈 수 있는 주축의 최대 회전수를 제한을 두는 겁니다. 제한을 두고 G96, S150, M03. 자, G96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흔히 이런 공식도 많이 봤죠.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때 V는 G96에서 S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N은 G97에서 S 값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G97을 사용하게 되면 주축 회전수를 제한을 둬가지고 RPM,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800rpm, S1800을 주게 되면 1800rpm으로 고정을 해서 돌아가게 되는 형태이고, G96의 경우에는 직경이, 자, 반대로 역산을 내보면 N은 파이 D분의 1000V가 나오죠. 파이 D분의 1000V. 그래서 D, 직경 값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RPM은 올라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G96을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이송을 시켜줍니다. 이송을 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가까이 한 번 더 접근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때 단면 가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단면 가공은 저희가 소재 길이를 한번 보게 되면 88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험 때 사용하게 될 소재는 길이가 총 90이죠. 그래서 2mm를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사이클이 G94 사이클입니다. 자, 그래서 G94 사이클을 넣어주고, 자, X는 -2라고 지령을 줬는데, 저희가 공구를 보게 되면 노즐이라고 이 공구의 반경값이 있습니다. 반경값. 황삭의 경우에는 0.8, 그리고 정삭의 경우에는 0.4 정도인 공구 반경값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반경값이 2배가 된다고 하면 1.6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줘가지고 완전히 가공이 될 수 있도록, 남는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Z는 2. 저희가 88인 소재를, 90인 소재를 88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 2mm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먼저 한번 커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커트를 시켜주고, 이때 피드는 0.25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치수를 0.5씩 단위를 줄여가면서 길이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보셔야 될 거는, 저희가 여기서 2mm를 다 깎는 이유는 저희가 공구 보정을 잡을 때 이미 양쪽 면을 쳤다는 가정을 두고 한쪽 면에서 다 밀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한쪽 면만 밀고 돌려서 물려가지고 가공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뭐 1mm, 반대로 전면 가공할 때 1mm를 가공해 줘야 되는데, 일단 양쪽 다 가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치수 자체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소재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저희가 커트를 공작기계 그냥 CNC 선반에 물려가지고 단면 가공을 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끝과 끝, 그리고 이 끝과 끝의 치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단면을 모두 다 가공을 해주고 치수를 측정해줘야 정확한 치수가 측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00, X52, Z는 한 3만큼 다시 물려주는 겁니다. 자, 이때는 단면 가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후면에 이 부분을 가공을 해주는 형태인데, 자, 돌려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조우에 지금 보시면 이 전체 길이가 이런 식으로 빠져 있을 테고, 여기를 조우가 이런 식으로 물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 후면을 가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후면. 자, 이때 X52의 Z3은 한 요 정도의 위치가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위치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가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G71 길이 방향 황삭 사이클입니다. G71, G72는 단면 방향 황삭 사이클이죠. 두 가지의 차이점은 길이 방향. G71은 이런 길이 방향으로 가공을 하게 되는데, G72 같은 경우에는 단면 방향으로 황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길쭉한 형상이 있다고 하면 길이 방향 황삭 사이클, 그리고 좀 뭉퉁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납작한 형태의 소재를 가공해야 된다고 하면 G72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G71 들어가지고 U1.0, R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U는 절입량입니다. 절입량. 1mm씩 절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높이량 R1로 적용을 해가지고 뒤로 얼마만큼 후퇴를 시켜가지고 다시 복귀 지점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G71을 한 번 더 작성해 줍니다. 작성해 주고 P10, Q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P는 사이클의 시작점, Q는 사이클의 끝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U 0.4, W 0.2, 이때는 0.25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정삭 여유량이 됩니다. 이때 UW는 정삭에 대한 여유량. 지금 0.4파이 회전체이기 때문에 한쪽 면으로 본다고 하면 0.2죠. 그리고 Z도 0.2, 그 균일하게 0.2mm씩 정삭을 할 수 있는 여유량을 남겨두고 가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N10. 자, 지금 작성 표현은 C가 1일 경우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일단 소재를 보게 되면 49죠. 49인 경우에 C1 경우에는 지금 작성표처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X47에서 G01 Z0로 당겨주고 49에 Z-1, 이때 C1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C1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뒤로는 한 35까지 쭉 빼줍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 치수만큼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27까지만 가공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 단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길게 빼줘가지고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N20, X는 52까지 올려준 상태에서 사이클을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일부 후퇴를 시켜주고, 이때 절삭률을 끄고 정지를 시켜가지고 치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건 이 후퇴하는 양은 본인이 사용한 장비에 맞게끔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200까지 후퇴가 안 되는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으로 설정을 해주셔도 무관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다고 하면 이 뒤에 황삭 부분이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정삭으로 넘어가 줍니다. 정삭. 자, 정삭 공구를 불러와 주고,
불러와준 상태에서 G50 S는 2000으로 올려줍니다. 최대 여전수는 2000으로 올려주시고 G96 S180 M03 절삭 속도 또한 180으로 올려줍니다. 제 계산, 이 조도를 계산하는 식을 보면 이제 회전수랑 뭐 R 값 그리고 피드 값에 대해서 피드 값에 따라서 조도가 바뀌게 되는데 이때 RPM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뭐 이 조도 자체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RPM을 올려서 가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10mm 정도 내려오는 양을 확인을 하고 가까이 당겨준 다음에 절삭률을 온 해줍니다. 이때 황삭, 정삭 두 개 다 경로는 같기 때문에 이 경로를 그대로 불러와 주는 겁니다. 불러와주고 그 뒤에 사이클 취소의 기능을 가진 G00을 사용해서 사이클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정사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때 P20, Q20은 이 블럭을 다시 가서 읽어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다시 한번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1111 홈 절삭 공구 홈 바이트를 불러와주고 이때는 주축 회전수를 제한을 두겠습니다. 제한을 두고 자, G00 X 얼마, Z 얼마라고 공란이 있죠. 이때 이 위치는 저희가 가공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당겨주면 됩니다. 일단 뭐 이 49파이에서 한 3, 4파이 정도 높아진 위치 한 52mm, 52파이 정도 당겨주시고 Z 한 10mm 정도 먼저 당겨주신 다음에 Z 마이너스 이 위치까지 가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위치 17mm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17mm까지 가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절임량이라고 나오죠. 절임량. 자, 이때 절임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홈 공구가 들어가야 할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G01 X 40까지 내려가 주는데 이때 내려가 준 때 피드 값은 0.05 정도를 주게 됩니다. 0.05 주면서 이때 절삭률을 ON 해가지고 절삭률을 가동시켜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G04 P2000 G04 드웰이죠. 드웰 공구의 이송을 잠시 정지시키는 기능입니다. 공구의 이송을 잠시 정지시키는 기능. 자, 이때 정지하는 시간은 2초간 멈추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X를 X를 작성해 가지고 표시를 해 주셔도 되겠죠. 두 개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1.5초간 멈추고 싶다라고 하면 1500, 2초는 2000 이런 식으로 1000의 단위로 초가 달라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공이 됐으면 빠르게 또 복귀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복귀 시켜 주시고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시험 때 사용하는 홈바이트의 공구는 3mm입니다. 3mm. 근데 저희가 가공해야 될 깊이는 4mm죠. 그래서 1mm를 뒤로 더 후퇴시킨 다음에 1mm를 추가 가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준 다음에 이 위치만 바꿔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동일하게 G00 X200에 Z200 올려주시면서 절삭률 꺼주시고 M05, M00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홈바이트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X200, Z200을 주게 되면 홈바이트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 쭉 들어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XZ를 안전한 위치까지 이송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고정부 회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에 아까까지는 후면 가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짠 거였기 때문에 이 뒤가 이렇게 물려져 있다고 하면 이 앞을 이제는 가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돌려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부 회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스타트 누르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마찬가지 U0, W0 원점 묶기를 먼저 시켜 주신 다음에 T0202 G50 S1800
후면 가공에서 사용했던 RPM 값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96, S150, N03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고 G00, X52, Z2하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안전하게 Z10까지 가준 다음에 Z2나 3 정도 당겨 주신 다음 절삭률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끊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올 거를 한번 끊어가지고 좀 안전하게 이송을 시켜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일하게 또 황삭을 들어가 줍니다. 황삭을 들어가주고 P30, Q40 이때 P30, 40 이 전개번호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1, 2, 3, 4 그 다음 뭐 120,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다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10단위로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4, W0.2 피드는 0.25 맞춰주시고 자 N10, N30, G01, X0, Z0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시작 지점으로 두는 겁니다. 자, 그 뒤로부터는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위치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이 위치가 뭐 나사산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C는 이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치 값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있다고 보면 여기서 이 위치까지 이송을 시켜주는 겁니다. X16에서 C2가 2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X는 12 맞춰주시고 그 다음 X16에 대각선 올라가는 이 부분 C가 2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Z-2 정도 주시고 그 다음 Z가 들어갈 깊이 지금 이 홈은 가공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Z는 마이너스 20 그리고 그 위에 X22까지 또 이송을 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Z 마이너스 30까지 또 이송을 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R 값이 3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30파이에서 3이면 이 직선부가 조금 있다는 얘기죠. 그죠? 24까지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때 24가 나오게 된 이유는 30 빼기 R이 3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를 빼준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 위치까지 이송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자, 돌아서 들어갈 때 지금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보면은 반시계죠. 그죠? G03 입력해 주시고 R 값은 우선 3이고요. 그 다음 X는 30까지 Z-33까지 이송을 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현재 위치에서 X는 3의 2배만큼 증가를 했고 그리고 Z는 현재 위치에서 R3만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치수를 가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G01로 또 다시 당겨주시면 되겠죠. 현재 Z-53까지 또 이송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러한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산업기사에만 이런 각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각도는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에 대한 Z값은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27에 88에서 27을 빼주게 되면 61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X축에 대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항상 디그리로 놔둬 주시고 자, 각도가 우선 35죠. 그죠? 35인데 탄젠트로 계산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사이에 이 Z값 삼각함수 아시죠? 삼각함수 코사인, 사인, 탄젠트 자, 탄젠트 35도 적용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 밑변의 길이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밑변의 길이 지금 보면 Z축이 되겠죠, 그죠? Z축에 대한 길이 61에서 8만, 이 위치가 8이네요, 그죠? 8 곱하기 탄젠트 35도를 해주게 되면 이 위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8을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한 5.5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곱하기 1을 해서 11만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11만큼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Z는 마이너스 61까지였고 X는 현재 위치에서 11만큼 높아진 위치, 현재 위치 30에서 11만큼 높아진 위치인 41까지 이송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여기서 52까지 쭉 한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X 52까지 올려주시는데 이게 블럭의 사이클의 마지막 블럭이 되겠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송을 시켜주시면서 절상면을 꺼주시고 스핀들 또한 정지시켜주시고 M00 활용해가지고 정지를 시킨 다음에 형상이 제대로 나왔는지 장비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그 다음 공정 진행하면 되겠죠. 자, 원점 복귀 시켜주시고 자, 그 다음 T0303 G50 S는 2000 G96 S 180 03 회전시켜 주시고 G00 X52 Z2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안전하게 끊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안전하게 끊어 주고 이 위치에서 절상계 또한 켜주면 되겠죠. 절상계 켜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서 바로 정삭을 들어가 주면 되겠죠. G70 P30 Q40 그리고 비드는 0.1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삭이 완료가 되면 안전한 위치까지 이송시키고 또 장비 멈춰주셔가지고 한번 형상 확인해 봐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G8 U0 W0 홈09 홈바이트 불러와주고 G97 S500 RPM 고정해서 주축을 회전시켜 주시고 X 이 위치 또한 공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란은 지금 홈바이트의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홈바이트가 이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 홈바이트가 접촉해야 될 이 면에 한 3, 4파이 정도 올려줬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 3, 4파이 정도면 한 20파이 정도가 되는데 자, 이 20파이에서 만약에 공구가 간다고 했을 때 이 옆에 측면을 생각을 하지 않고 요 치수만 가지고 이송을 해주게 되면 이 측면에 충돌을 할 수도 있겠죠, 공구가.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기준을 터치가 될 면을 잡는 게 아니라 측면에 가장 높은 면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 위치에서 한 2, 3파이 정도, 2, 3파이 정도 올려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위치는 22파이죠. 22파이에서 한 3파이 정도 올라간 위치인 25까지 당겨주시고 이때 10mm에서 한번 안전하게 위치를 끊어준 다음 가공하고자 하는 깊이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Z-20까지 넣어주시면서 이때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절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직경까지 절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12까지 절입을 해주는데 이때 피드는 0.05 이때도 절상류는 켜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G04 P2000 2초 정도 멈춰주시고 그 다음 G00 다시 25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자, 지금 5mm이기 때문에 두 번 찔러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2mm를 더 당겨 주셔서
48mm 정도까지 당겨 주신 다음에 한 번 더 가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홈이 총 2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올라와서 바로 이 위치로 이송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에서 한 2, 3파이 정도 올라간 위치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죠. 지금 공정이 이렇게 와서 가공을 하고 올라와서 내려주고 33만큼 올려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치까지 이렇게 이송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Z- 지금 여기까지가 5mm고 48mm네요. 그죠? 48mm까지 당겨 주신 다음에 G01 X 어디까지? 24파이까지 가공을 해주시고 비드는 0.05. 이때 절삭류는 위에서 이미 계속 가공이 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실행시키진 않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도 마찬가지 한 2초간 머물러 주시고 G00 X33까지 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고, 자, 6mm면 계산상으로 본다고 하면 3mm가 2번 들어가면 6mm가 맞죠, 그죠? 근데 이 2번만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이 공구가 툴 플랫, 공구가 마주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통과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6mm 같은 치수의 경우에는 3번 정도 분할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48에서 한번, 47에서 또 한번, 그리고 45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3번 분할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주신 다음에 가공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사 절삭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사 절삭 바이트 T12번 불러와 주시고 G97 S500에 M03 G00 X 얼마 Z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이 나사산이 들어가야 할 이 위치에 대각선으로 한 3, 4mm 정도 떨어진 위치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6에서 한 20 정도나 뭐 한 19, 20 정도 주시고, 이때 마찬가지 Z축도 한 10mm까지 가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가까이 당겨 주시면 되겠죠. 가까이 이런 식으로 당겨 주시면서 절삭 켜주시고, 이때 나사 절삭 사이클 G92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 작성표를 보시게 되면 뭐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0.7, 0.5, 0.38, 0.24, 0.2, 0.16, 0.1, 0.1 이런 식으로 총 8번에 걸쳐서 원래 가공을 하게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치수를 전부 다 가산을 하게 되면 2.38이 됩니다. 2.38. 이때 조건은 피치가 이 피치일 경우에 2.38이 들어가게 될 나사산의 높이가 됩니다. 나사산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2.38만 맞춰주게 된다고 하면 나사 형상은 동일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나사 외경. 나사 외경은 16이죠. 16에서 0.7을 빼준 위치입니다. 15.3. 그리고 Z는 들어가야 할 깊이 음수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까지 딱 나사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가게 되면, 우리 나사 바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사 바이트 이 홈 부분이, 날 있는 부분이 이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 쪽에 약간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수대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불완전 나사부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이 날이 이 부분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완전한 나사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15mm라고 하면 저는 한 17mm나 18mm 정도로 넣어주곤 합니다. 자, 이때 피드 값은 피치 값을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피드 값을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피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 CNC 선반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피드는 회전당 이송량이고, 피치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사를, 볼트와 너트를 체결할 때 너트를 한 바퀴 돌렸을 때, 물론 한 줄 나사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전진을 하는 거리를 피치라고 얘기를 하죠. 산과 산 사이의 거리. 자, 리드 피치 다 뭐 동일한 얘기겠죠, 그죠? 피드 값을 2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 치수대로 그대로 쭉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위치는 16에서 2.38을 빼게 된 위치인 13.62가 나오겠죠, 그죠? 13.62. 16에서 2.38을 빼게 되면 13.62까지 당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점 외우기 힘들다고 하시면 여러 번 분할을 하셔가지고 15.0, 뭐 14.8, 14.6, 14.4, 14.2, 뭐 14. 그리고 x 13.8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 주셔도 됩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땐 일단 저희는 정석대로 일단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14.8 x 14.0.8에 0.38을 빼주게 되면 14.42, 그리고 14.18, 그리고 14.9, 13.98이 되네요. 98 맞죠, 그죠? 98, 13.98, 그리고 x 13.82, 그리고 x 13.72, 그리고 x 13.62까지 당겨주시고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 하나의 데이터가 다 작성이 된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